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이것을 섭취하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47%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학사입니다. 요즘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서 잘 팔리지 않던 진단키트가 갑자기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영양 성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하는 거예요. 모든 침입자를 물리치는 만병통치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아도 현실은 피곤해도 아파도 일찍 일어나서 돈 벌어서 대출도 갚아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잖아요. 누군 잘 쉬고 잘 먹고 안 하고 싶을까요?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찾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면역에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성분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감기와 크게 다른 점이면서 가장 무서운 점은 호흡기에 중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중증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겁니다.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몸에서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물질들이 과하게 생성되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고 이게 주로 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중증 증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성분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AMG2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 물질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켜서 중증 호흡기 문제를 일으켜요. 이때 비타민 D는 이 AMG2라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당 논문을 보면 65세 이상 감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 105명 중에서 코로나 양성군이 음성군보다 비타민 D 결핍이 많은 경우가 더 많았고 입원 발생률이 더 높은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은 논문에서 비타민 D 결핍과 코로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1일 2000에서 3000 IU를 섭취하면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보통 정제 형태와 연질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비타민 D 자체가 지용성 성분이다 보니까 고지방식 이후에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요. 해당 자료를 보면 멀티비타민 정제에 포함된 비타민 D보다 연질 캡슐 기름 성분에 녹아있는 비타민 D가 흡수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2000에서 3000 IU를 연질 캡슐로 된 제제로 선택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분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백혈구의 혈장 농도보다 100배 정도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세포인 T세포와 B세포를 성숙시키는 역할도 하고 해당 논문을 보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것들을 조절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C 결핍이 없는 사람에게서 고용량 비타민 C를 먹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이 예방된다는 증거는 좀 부족한 편이에요. 다만 면역과 관련해서 비타민 C의 역할이 명확하고 비타민 C의 결핍이 없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감염이 생겼을 때는 면역세포에서 비타민 C를 고갈시키니까 비타민 C를 보충해주는 것을 목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의 경우 비타민 D와는 다르게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과일이나 채소로 하루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혈당을 높이는 수치가 낮고 비타민 C 함유량이 높은 과일이 바로 키위하고 토마토예요. 하루 한 개의 키위 섭취는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의 20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식전에 키위 한 개를 매일 섭취하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또 토마토 중짜 기준으로 한 개의 비타민C 50mg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2개를 식전에 섭취하시면 100mg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키위만 먹기 지겨우니까 토마토하고 키위를 적절하게 번갈아 가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감염이 되었다면 과일이나 채소에 포함된 비타민C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영양제 형태로 복용하시면 되고 1000mg 기준으로 고려온단 비타민C나 경남제약 비타민C 같은 제품을 하루에 2번에서 3번 섭취하시면 되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중성 비타민C 제품으로 대체하셔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성분은 비타민 B입니다. 이번에 이란에서 코로나 환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비타민 B군의 식이 섭취
섭취와 코로나 중증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20에서 69세 9,1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당 연구에서 비타민 B1, B2, B3, B9의 식이 섭취량은 코로나와 큰 연관이 없는 반면 비타민 B5를 더 많이 섭취하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47% 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타민 B12를 적당히 섭취하면 코로나에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5는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식세포 작용을 증가시키고 염증 관련 인자를 감소시켜 주는데요. 비타민 B12 역시 명확한 기전을 알 수는 없지만 해당 성분의 결핍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연구를 보면 혈청 비타민 B12 수치가 코로나 환자의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영양제를 섭취해서 나온 연구는 아니에요. 식이 섭취와 관련해서 나온 연구라 가지고 고함량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먹어서 더 예방이 잘 된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과일이나 육류 섭취 이런 거를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보카도하고 계란입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B5하고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 수치가 낮아서 혈당이 높으신 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돼요. 계란은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치매뿐만 아니라 감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마토와도 잘 어울리는 식품이라서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아보카도하고 계란을 썰어 넣고 사과 식초 한 큰술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서 드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평소 이렇게 챙겨 드시기 힘든 분들은 영양제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짧게 요약해서 화면에 띄워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하기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